속초에 깊어가는 밤, 빗방울이 경찰서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김지연 경위의 고요한 근무를 깨뜨렸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거친 바람이 건물 주위를 휘감았고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이 늦은 시간을 더욱 고독하게 만들었다. 지연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2년 전 그녀의 충실한 파트너였던 하루가 은퇴한 이후 경찰서는 전과 다르게 너무나 조용했다. 하루는 속초 외곽의 어촌마을 가정에 입양되어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들었다. 갑자기 경찰서 입구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와 함께 익숙한 개의 숨소리가 지연의 주의를 끌었다. 의자에서 일어나 돌아보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멎는 것 같다. 하루야? 비에 흠뻑 젖은 채 현관에 서 있는 것은 다름 아닌 하루였다. 불룩한 배는 만삭의 상태임을 보여주었고 그 눈빛에는 지연이 전에는 본 적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하루는 안절부절 못하며 지연을 향해 낑낑거렸다. 지연은 즉시 문을 열어주었고 하루는 서둘러 들어와 그녀의 바지를 물어당기기 시작했다. 분명 어딘가로 그녀를 데려가려는 의도였다. 잠깐만 기다려, 하루야. 지연은 재빨리 비상용 손전등과 무전기를 집어들었다. 하루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이상한 행동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빗속을 뚫고 도시 외곽으로 향했다. 하루는 임신한 몸에도 불구하고 서두르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진흙탕이 된 길을 지나 그들은 도시를 둘러싼 울창한 숙화장자리에 도달했다. 어디로 가는 거니? 지연이 물었지만 하루는 계속해서 앞으로만 나아갔다. 마침내 그들은 숲속 깊숙이 자리 잡은 낡은 집 앞에 도착했다. 폐가처럼 보이는 이 건물은 우거진 나무들 사이에 거의 숨겨져 있었다. 지연은 이 집의 존재를 전혀 몰랐다. 하루가 현관문 쪽으로 달려가자 지연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다. 손전등 빛이 어둠을 가르며 실내를 비추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오래된 담요 위에 갓 태어난 것으로 보이는 3마리의 강아지가 웅크리고 있었다. 하루는 즉시 새끼들에게 달려가 정성스럽게 핥아주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연의 시선은 구석에 놓인 이상한 물건들에 고정되었다. 바닥에는 복잡한 표시가 그려진 지도와 한글로 쓰인 쪽지가 흩어져 있었다. 쪽지의 내용을 읽는 순간 지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과거는 언제나 되돌아온다. 누구를 믿는지 조심하라. 갑자기 위층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에 지연과 하루는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가 이 집에 있다는 것을 직감한 지연은 재빨리 상황을 판단해야 했다. 하루는 새끼들을 보호하려는 듯 더욱 가까이 끌어안았다. 지연이 위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바라보며 망설이고 있을 때 하루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위층에서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지연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하루와 강아지들을 먼저 보호하기로 했다. 위층의 정체불명의 인물을 쫓는 대신 그녀는 재빨리 새끼들을 담요째에 들어올렸다. 하루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의도를 이해한 듯 즉시 따라 나섰다. 빗속을 뚫고 경찰서로 돌아오는 길은 더욱 긴장감이 감돌았다. 지연은 계속해서 뒤를 살피며 걸었고 하루는 경계하는 듯한 태도로 주변을 살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또 다른 충격적인 광경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실 내부가 완전히 뒤집혀 있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젖은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었다. 누군가가 그들이 없는 사이 경찰서를 수색한 것이 분명했다. 지연의 책상 위에는 낯선 봉투가 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다. 사진 속에는 젊은 수의사로 보이는 여성이 실험실 같은 공간에서 여러 마리의 경찰견들과 함께 있었다.
그 중에는 하루를 닮은 강아지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친구 프로젝트 1단계 성공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전화벨이 갑자기 울렸다. 지연이 수화기를 들자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에서 벗어나는 게 좋을 거예요, 경희님. 당신이 모르는 게 훨씬 많습니다. 통화가 끊기고 지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하루를 바라보니 그녀의 충실한 파트너는 이제 지쳐 보였다.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마련한 담요 위에서 잠들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출근한 동료들에게 하루의 상황을 설명하고 강아지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를 마련했다. 그리고 그녀는 친구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2년 전, 하루가 은퇴하기 직전에 속초 외곽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여러 마리의 경찰견들이 갑자기 은퇴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하루가 갑자기 지연의 옆에서 낑낑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듯했다. 지연이 하루를 따라 경찰서 뒤편으로 나가자 하루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흙 속에서 낡은 장난감이 나왔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장난감 밑면에는 지도에서 본 것과 같은 이상한 표시들이 새겨져 있었다. 지연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서로 돌아와 장난감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민간인 출입구에서 소란이 들렸다. 한 노인이 다급하게 지연을 찾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은퇴한 수의사라고 소개했다. 김경희님,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두려움이 느껴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꺼내 지연에게 건넸다. 이걸 가지고 오늘 밤 자정, 옛 수산물 공장으로 오세요. 혼자서요. 하루의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정이 다가올수록 속초의 하늘은 더욱 어두워졌다. 지연은 하루를 경찰서의 동료들과 함께 남겨두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버려진 수산물 공장은 달빛 아래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열쇠를 손에 쥐고 있던 지연은 공장 뒷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직감이 위험을 경고하고 있었지만 하루의 과거와 관련된 진실을 찾아야만 했다. 녹슨 자물쇠에 열쇠를 꽂자 발칵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손전등 빛을 비추며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쌓인 공장 내부가 드러났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수산물 가공 공장 같았지만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을 발견하고 지연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계단은 공식 건물 도면에는 없었던 것이다.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지하에는 최첨단 실험실이 있었다. 비록 대부분의 장비는 철거된 상태였지만 남아있는 것들만으로도 이곳이 단순한 수산물 공장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오셨군요, 김경희님.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지연은 깜짝 놀라 돌아섰다. 노인은 구석에 있는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다. 제 이름은 서철수입니다. 전 이 프로젝트의 수석 연구원이었죠. 그리고 이제는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서철수는 문서들을 지연에게 건넸다. 문서에는 친구 프로젝트라는 표제 아래 복잡한 실험 데이터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지연은 충격적인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우리는 경찰견들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했습니다. 하루와 그의 쌍둥이 동생 별이는 우리의 가장 성공적인 실험 대상이었죠. 그들의 지능과 감각은 일반 개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별이요? 하루에게 쌍둥이가 있었다는 얘긴가요? 네,
하지만 별이는 실험 도중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뒤로 프로젝트는 중단되었고 관련된 모든 기록은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왔죠. 갑자기 위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서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이 왔군요. 제가 당신을 만난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누구 말씀이시죠? 더 이상 시간이 없습니다. 이 USB를 가져가세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와 별이에 대한 것, 그리고 왜 하루가 지금 당신을 찾아왔는지도요. 지연이 USB를 받아들자마자 서철수는 그녀를 비상구로 밀어냈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김경희님. 우리가 한 일을, 그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지연이 뒤를 돌아보려 할 때 실험실 내부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들렸다. 서철수의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도망치세요. 하루를 지키세요. 그들이 그녀의 능력을 이용하려 합니다. 비상계단을 통해 밖으로 나온 지연은 즉시 경찰서로 향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하루와 별이, 비밀 실험실, 그리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그 실험들. 무엇보다 하루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경찰서로 돌아온 지연은 하루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발견했다. 강아지들은 안전했지만 하루의 눈빛에는 뭔가를 감지한 듯한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지연은 서둘러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들은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친구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들은 개들의 뇌를 연구하며 초감각적 능력을 개발하려 했다. 특히 쌍둥이 강아지들에게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고 했다. 하루와 별이는 특별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감지할 수 있었고 위험을 예측하는 능력도 있었다. 문제는 이 능력이 너무 강력해져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는 것이었다. 별이는 실험실을 탈출했고 그 과정에서 연구원들이 다쳤다. 문서들 사이에서 지연은 익숙한 이름을 발견했다. 박민호, 현재 속초경찰서 서장. 그는 프로젝트의 보안 책임자였다. 지연의 심장이 떨렸다. 그녀의 상관이 이 모든 것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갑자기 하루가 경계하는 듯한 소리를 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재빨리 USB를 뽑아 주머니에 넣었다. 문이 열리고 박민호 서장이 들어왔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김경희. 서장님. 이렇게 늦게 오셨네요. 네, 특별한 보고서가 들어와서요. 혹시 서철수 박사를 아십니까? 지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박민호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하루를 바라보았다. 그렇군요. 그나저나 하루가 여기 있다니 놀랍네요. 은퇴한 경찰견이 이렇게 돌아오는 경우는 처음 봅니다. 임신한 상태라 보호가 필요해 보여서요. 그렇군요. 하지만 경찰서가 동물보호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 아침에 시 보호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우리의 동료였고, 명령입니다. 김경희, 박민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서장이 떠난 후 지연은 긴급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USB의 내용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별이의 마지막 위치가 표시된 지도가 있었다. 속초 북쪽의 오래된 등대였다. 지연은 결심했다. 하루와 강아지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했다. 그리고 별이를 찾아야 했다.
하루의 이상한 행동과 갑작스러운 등장, 그리고 그녀를 찾아온 이유가 모두 연결되어 있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지연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하루는 마치 그녀의 계획을 이해한 듯 차분히 기다렸다. 강아지들을 조심스럽게 담요에 싸서 들어올리며 지연은 문득 깨달았다. 이제 그녀는 단순한 경찰이 아니었다. 그녀는 위험한 음모에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 아래 등대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곳에 모든 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하루의 쌍둥이 동생도.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지연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하루와 강아지들을 신뢰할 수 있는 수의사 친구에게 맡기고 등대로 향했다. 하루는 처음에는 떨어지기를 거부했지만 지연이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자 마지못해 동의했다. 오래된 등대는 새벽 안개 속에서 마치 유령처럼 솟아있었다. 녹슨 철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내부에서는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다. 지연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계단을 올라가면서 지연은 벽에 붙은 오래된 사진들을 발견했다. 그것들은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남겨둔 것처럼 보였다. 사진들은 친구 프로젝트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다. 어린 하루와 별이, 그들과 함께 있는 연구원들, 그리고 실험실 장면들. 정상에 도착하자 지연은 숨을 멈췄다. 등대 상부의 넓은 공간은 작은 생활 공간으로 꾸며져 있었다. 구석에는 낡은 침대가 있었고 벽에는 복잡한 계산식과 메모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드디어 오셨네요, 김경희님. 남자는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모습은 지연을 놀라게 했다. 서철수 박사보다 훨씬 젊었지만 똑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전 정우진입니다. 서철수 박사님의 아들이자 별이를 지켜온 사람이죠. 정우진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보았다. 별이는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밖에 나가 있어요. 그는 항상 이 시간에 바다를 보러 갑니다. 왜 저를 여기로 부르신 거죠? 아버지가 USB를 전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친구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학 실험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경찰견들의 초능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했죠. 하루와 별이는 그들의 완벽한 실험체였습니다. 하지만 개들은 너무 영리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목적으로 이용될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별이가 탈출했던 거군요. 그동안 특별한 능력으로 모든 정보를 저장해왔죠. 그리고 이제 때가 된 겁니다. 갑자기 등대 밖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정우진의 얼굴이 밝아졌다. 별이가 돌아왔네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하루도 여기 있군요. 지연은 놀라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정말로 하루가 그곳에 있었다. 그녀가 맡긴 곳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온 것일까? 하루와 별이는 등대 앞에서 마주보고 서 있었다. 그때 멀리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정우진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졌다. 그들이 왔습니다. 우리를 찾아냈군요. 여러 대의 검은 차량이 등대로 향하고 있었다. 그리고 선두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박민호 서장이었다. 등대를 향해 다가오는 차량들을 보며 지연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하지만 하루와 별이는 놀랍게도 평온해 보였다. 두 마리의 개는 나란히 서서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차분한 모습이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어요, 정우진이 말했다. 하루와 별이는 이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박민호가 차에서 내리며 확성기를 들었다. 김지연 경위, 그리고 정우진 씨, 저항하지 말고 나오십시오. 건물은 이미 포위됐습니다. 그때였다.
하루와 별이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목걸이에서 작은 USB가 떨어졌고 2개의 장치가 켜지면서 주변의 모든 전자기기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지연이 놀라서 물었다. 정우진이 미소를 지었다. 하루와 별이가 모아온 모든 증거예요. 그들의 목걸이는 특수 저장 장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데이터가 경찰청 중앙 서버로 전송되고 있어요. 친구 프로젝트의 모든 불법적인 내용과 관련자들의 증거가 고위 관료들에게 전달될 겁니다. 박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그의 표정이 굳어졌다.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은 건 당신들이 아닙니다. 박민호 씨.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돌아섰다. 서철수 박사가 여러 명의 중앙수사팀 요원들과 함께 서 있었다. 아버지, 정우진이 놀라서 외쳤다. 걱정 마라, 아들아. 난 며칠 전부터 중앙수사팀과 협력하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박민호와 그의 부하들은 순순히 체포되었다. 하루와 별이는 마치 임무를 완수한 듯 나란히 지연에게 다가왔다. 하루야. 지연이 무릎을 굽혀 하루를 안았다. 넌 정말 대단한 파트너였어. 서철수 박사가 다가와 설명했다. 하루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험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죠. 별이의 탈출도 사실은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이용하는 대신 그들의 지혜를 배워야 했어요. 며칠 후 속초경찰서는 평화를 되찾았다. 친구 프로젝트의 관련자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실험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하루의 새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고 별이도 이제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지연은 이제 경찰견 프로그램의 새로운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개들을 동등한 동료로 대우하는 새로운 훈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지연은 하루와 별이, 그리고 새끼들과 함께 해변을 거닐었다. 쌍둥이 개들은 평화롭게 나란히 걸었고, 새끼들은 즐겁게 앞서 뛰어다녔다. 우리가 배운 건 지연이 일기장에 적었다. 진정한 우정과 신뢰는 그 어떤 과학 실험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이다. 하루와 별이는 단순한 경찰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동반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석양이 바다로 저물어가는 가운데 하루는 지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눈빛을 보냈다. 그들의 모험은 끝났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야기 끝이네 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루와 지연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으시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댓글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도시에서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